아버지, 왜 수액이 색이 달라진 것 같죠? 뭔가 이상해요. 조용히 해요. 이 집에는 눈이 너무 많습니다. 뭐라고요? 눈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액이 바뀔 때마다 독이 섞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평생 찾던 가족을 눈앞에서 다시 만났는데 그 순간부터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닌다면 어떤 기분이실까요? 오늘은 바로 그런 기막힌 운명과 치열한 싸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가정부 김순덕은 아침마다 대리석 바닥을 닦기 전 천장을 먼저 올려다보았습니다. 모서리마다 박힌 까만 점들이 미세하게 반짝였고 그 점들이 이 집의 눈과 귀처럼 조용히 깜빡였어요. 카메라는 해마다 늘어났고 카메라가 늘수록 이 집의 목소리는 줄어들었습니다. 새 간병인 박영희가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순덕은 본능적으로 그 눈과 귀의 위치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정갈한 미소로 영희를 맞는 며느리 최유리는 고급스러운 향기를 남겼고 뒤이어 내려온 아들 박태호는 정중한 인사에 절도를 더했어요. 겉모습은 군더더기 없이 매끈했지만 매끈함은 때로 칼날처럼 얇았고 얇은 칼날은 더 잘 베인다는 것을 순덕은 알고 있었습니다. 2층 맨 끝방 회장으로 불리던 노인은 뇌출혈로 쓰러져 고요하게 누워 있었어요. 영희가 침상 곁으로 다가가자 얼굴의 핏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왼쪽 다리에 남은 오래된 화상 자국이 영희의 시선을 붙들었고 손끝이 허공을 더듬듯 떨렸어요. 태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과 많이 닮으셨네요. 유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영희 씨의 좋은 기운으로 회복이 빨라졌으면 좋겠어요. 말들은 따뜻했지만 말 사이로 스치는 눈빛은 너무도 정확했어요. 그날 저녁 식탁은 예의와 풍요로 가득했습니다. 유리는 상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식사 같이 하세요. 태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필요한 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영희는 어색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순덕은 물소리를 키우며 싱크대 앞에서 그들의 거리감을 가늠했어요. 친절이 많은 집은 가끔 비밀도 많다는 것을 순덕의 손은 오래전부터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모니터 불빛만 떠 있는 복도에서 순덕은 회장방 화면을 오래 붙들고 앉아 있었어요. 영희가 체위를 바꾸며 노인의 왼쪽 다리를 확인하는 순간 화면 밖까지 번지는 망설임이 방 안의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순덕은 눈꺼풀을 눌렀다가 천천히 떼었습니다. 오래전에 보았던 불길의 색과 궤적이 떠오르고 그날의 침묵이 아직도 손목을 붙잡고 있었어요. 내일은 다르게 해야 해요. 이번에는 늦지 않을 거예요. 마음속에서 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내일 햇빛이 빨래줄에 닿으면 말해야 할 말을 꺼내겠어요. 순덕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오전에 집은 조용했고 조용함이 오히려 경보처럼 느껴졌습니다. 유리는 영희에게 조용히 제안했습니다. 회사와 연계된 병원이 있어요. DNA 검사를 해보죠. 빠르고 비밀스럽게 처리됩니다. 태호는 신뢰를 강조하듯 말했습니다. 일정을 잡겠습니다. 저희를 믿어주세요. 영희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끄덕임이 방 안의 공기를 더 얇게 만들었어요. 순덕은 부엌에서 접시를 포개며 단어들의 질감을 훑쳤습니다. 빠르게, 비밀스럽게 믿어달라. 말의 윤기는 좋았지만 윤기 밑의 바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 뒷마당 빨래줄 아래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순덕은 하얀 이불을 들어 햇빛에 흔들리게 한 뒤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입술만으로 말을 꺼냈어요. 이 집에는 눈이 많아요. 회장방 수액이 교체될 때마다 이상한 흔적이 남아요. 그리고 카메라가 닿지 못하는 유일한 틈은 한 군데뿐이에요. 영희의 손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고 무심한 척 집게를 끼우는 동작이 합의의 신호처럼 보였어요. 밤이 오자 회장방의 숨은 더 얕아졌습니다. 영희는 체위 변경을 하면서 노인의 화상 자국을 다시 확인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유리가 들어섰습니다. 유리는 낮보다 한 톤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바지를 내렸습니까? 영희의 어깨가 굳었고 곧 태호가 들어와 정중한 말로 갈등을 덮었습니다. 오해 마세요. 의료적 확인 절차였습니다. 말은 덮었지만 흔적은 남았습니다. 순덕은 모니터를 끄지 않은 채 의자에 등을 붙였어요. 주방의 시계 초침이 더 크게 뛰는 듯했고 밤 공기에서 금속 냄새가 아주 약하게 감돌았어요. 다음 신호를 준비해야 해요. 순덕의 마음속에서 단어들이 배열되었습니다. 환풍구, 각도, 교체, 시간. 내일의 햇빛에도 밤의 카메라에도 들키지 않을 배열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둘째 날은 조심스럽게 닫혔어요. 해가 기울 무렵 뒷마당의 빨래는 천천히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순덕은 이불을 높이 들어 올리고 영희에게 손수건을 건네며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왼쪽 다리 45도 각도에 서면 천장 카메라가 사각을 만듭니다. 그때 일반 수액으로 바꾸세요. 독수액은 침대 밑 깊숙이 밀어 넣어 주시면 제가 회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화장실 환풍구 상부에 녹음기와 사진이 숨겨져 있어요. 기회가 닿으면 확인해 주세요. 말들은 햇빛과 천 사이로 부서져 나갔고 카메라는 입술을 읽기 어려워했어요. 영희는 평정을 가장한 손놀림으로 집게를 꽂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람 속에서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순덕의 어깨는 아주 조금 내려앉았어요. 유리는 저녁 메뉴를 지시했고 태호는 서류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렸어요. 매끈함의 뒤편에서 작은 소음들이 뜻을 나눴습니다. 컵과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 수액 드립의 규칙적인 방울, 복도, 카메라의 미세한 초점 이동. 그 모든 사이에 계획은 조용히 숨었습니다. 밤 10시 정각, 순덕은 싱크대 물소리를 더 키웠어요. 그 시간은 늘 체위 변경과 수액 체크가 겹쳤고 겹치는 곳엔 틈이 생겼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아주 짧은 금속성 소리가 이어졌고 이어 영희의 발소리가 방에서 멈췄어요. 순덕은 눈을 감고 손끝을 오므렸습니다. 이제예요. 연결이 바뀌는 순간의 딸깍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지나갔고 안도는 잠깐이었습니다. 곧 복도의 힐소리가 가까워졌고 순덕은 젖은 접시를 들어 올리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오늘 밤은 지나갔어요. 내일 아침 전에 침대 밑 그림자를 비워야 해요. 순덕은 주방등을 하나씩 껐고 집안의 불빛도 한 칸씩 낮아졌습니다. 그렇게 셋째 날의 심장이 천천히 진정되었어요. 새벽 공기가 대리석 바닥을 식히고 있을 때 순덕은 작은 휴대용 헤드를 들고 회장방 문턱에 섰습니다. 침대 밑 어둠 안에 숨긴 독수액을 회수하려는 순간 문 뒤에서 낮은 발소리가 다가왔어요. 유리가 얼굴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른 시간부터 고생이 많으시네요. 유리의 시선은 바닥과 침대 스커트의 주름을 훑었습니다. 순덕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먼지를 때려 들어왔습니다. 유리는 천장에 카메라를 올려다보며 아무 일 없다는 표정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오전이 되자 태호는 거실로 모두를 불렀습니다. 태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적인 공간을 침범했습니다.
오늘까지만 일하고 나가주세요. 현금 봉투가 영희의 손에 얹혔어요. 영희는 변명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덕은 식탁 모서리에 손끝을 대고 미세하게 고개를 내렸습니다. 지금은 말하지 마요. 눈빛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멈칫거리게 했고 순덕은 몸 안쪽으로 그 소리가 파고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침대 밑 아직 회수하지 못한 독수액. 오늘 안에 누군가 손전등을 들이밀면 흔적은 약한 사람 쪽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순덕은 서랍 맨 아래칸에서 고무장갑을 꺼내 들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회장방 앞에는 새로 고용한 간병인이 체크리스트를 들고 서 있었고 뒤쪽에 유리가 팔짱을 낀 채 자리 잡았어요. 침대 스커트가 아주 조금 들리는 순간 간병인의 전화가 울렸고 유리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우연히 시간을 벌어주었고 시간은 사람에게 도망로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나 안도는 짧았습니다. 해가 기울자 태호는 말했습니다. 일정대로 수액 교체를 하세요. 밤 10시에 진행합니다. 순덕은 손등에 핏줄을 눌러가며 싱크대를 비웠습니다. 모든 것을 잃는 순간은 문득 오고 문득 지나가요. 오늘은 잃어야 내일을 얻을 수 있어요. 불을 끄고 복도를 지나며 순덕은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밤의 저택은 붉고 푸른 점들로 숨을 쉬었습니다. CCTV의 작은 불빛들이 눈꺼풀처럼 깜빡였고 그 사이로 사람들의 기척이 얇게 스며들었어요. 순덕은 부엌에서 평소처럼 설거지를 이어가며 마음속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독수의 회수, 전화 연결, 서랍 속 무음 통화, 환풍구 증거 꺼내기. 오늘은 도망이 아니라 기록의 밤으로 만들어요. 먼저 침대 밑 그림자를 비웠습니다. 순덕은 회장방에서 몸을 낮추어 손끝으로 비닐의 감촉을 찾아냈고 숨을 고른 뒤 앞치마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이어 천장의 카메라 각도를 등으로 가리며 수액줄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영희가 바꾼 맑은 라인이 안정적으로 떨어지고 있었고 회장의 손등 혈관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가 조용히 흔들렸고 그 미세한 떨림이 순덕의 눈물을 건드렸어요.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이윽고 그는 거실로 내려와 서랍 지하칸에 무음으로 켜둔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일일이 미리 눌린 채 연결을 기다리고 있었고 마이크 구멍을 반쯤 막아 생활 소음과 대화가 자연스럽게 섞이도록 배치했어요. 눈에 잘 띄는 중앙 서랍에는 환풍구에서 내려온 녹음기와 사진 묶음을 책 사이에 반쯤 삽입해 두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보란 듯 숨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그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욕심을 내는 순간 손은 제일 먼저 눈앞의 것을 집어들어요. 그때가 가장 잘 찍히죠. 영희는 그 시각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영희는 말했습니다. 재검 부탁드립니다. 회장의 머리카락과 자신의 세포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품에 넣었어요. 버스 창가에 앉은 영희는 두 손을 포개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가겠습니다. 순덕은 집안에서 그 결심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싱크대의 물줄기를 조절하며 시간의 속도를 느렸고 샹들리에의 밝기를 한 칸 낮췄습니다. 흔들림 없이 기록을 기다리는 밤이 깔렸고 그 밤은 오래도록 깨지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기 전 순덕은 소파 등받이 각도를 조정해 카메라 사각을 만들었습니다. 테이블 중앙 유리면의 반사를 이용해 손의 움직임이 또렷하게 남도록 각도를 잡았고 종지 밑에는 회수한 독수액을 눕혀두었어요. 영희가 돌아와 거실 끝에 섰습니다. 봉투를 가슴께로 끌어안은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곱게 뻗어 있었습니다.
태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잘 돌아왔군요. 유리는 시선을 떼지 못한 채 낮게 물었습니다. 그 봉투 무엇인가요? 영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재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침부 확률은 99.9%입니다. 순간 태호의 미소가 얇게 갈라졌습니다. 유리의 손끝은 휴대전화를 더듬었고 화면의 미광이 테이블 아래에서 번졌어요. 태호는 의자를 밀치며 일어나 낮게 말했습니다. 이 집을 흔들 생각은 접으시죠. 영희는 흔들리지 않고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그때 종지 밑에 비닐이 아주 작게 찢어지는 소리가 났고 유리의 시선이 반사적으로 아래로 내려갔어요. 순덕은 서랍을 열어 빨간 점등이 켜진 녹음기를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재생을 누르자 며느리의 숨죽인 속삭임과 아들의 건조한 명령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녹음 속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수액 2달 깔끔하게 증거 없이. 영희의 숨이 짧아졌습니다. 유리는 당황을 누르려 했지만 손끝의 떨림이 거짓말을 못했어요. 태호는 주머니에서 전화를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목덜미의 힘줄이 얇게 솟았고 어미의 힘이 실린 말투가 돌아왔어요. 그때 순덕의 서랍 속 무음 전화가 이미 연결을 열어둔 채 조용히 녹화와 녹음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구두의 소리가 계단을 올라오는 속도로 가까워졌고 거실 공기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장면은 절정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현관이 열리자 검은 양복의 사내 셋이 먼저 들어섰고 바로 뒤를 경찰 제복이 채웠습니다. 태호의 입꼬리가 올랐다가 얼어붙었고 유리는 의자 모서리를 움켜쥐고 숨을 삼켰어요. 앞장선 형사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박태호 씨를 살인교사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최유리 씨는 살인미수 공모와 증거 은닉 혐의로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태호는 몸을 비틀며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어딨어요? 함정입니다. 유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속삭였습니다. 오해하여 우리는 그런 적 없어요. 새 간병인은 소파 끝으로 몸을 움츠렸고 영희는 봉투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순덕은 종지 밑에서 독수액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리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늦지 않았어요. 형사들은 증거물을 하나씩 봉투에 담았고 무음 전화기의 연결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녹음기는 재생을 멈추었지만 방 안에는 아직도 그들의 낮은 속삭임이 잔향처럼 맺혀 있었어요. 복도 끝 계단 위쪽 어둠에서 작은 인기척이 났습니다. 회장방의 문틈이 아주 조금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집 전체의 숨처럼 느껴졌어요. 형사들이 태호와 유리를 데리고 나가자 현관문이 닫히며 긴장이 빠져나갔습니다. 해방의 침묵이 자리 잡았고 그 침묵은 오랜만에 따뜻했습니다. 영희는 난간에 손을 얹고 위를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순덕은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 하나로 서로의 밤을 건너갈 힘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식탁 한가운데 물잔을 3개 놓았습니다. 영희는 빈 잔 하나를 회장 방으로 가져갔고 침상 곁 의자에 앉아 노인의 손을 조심스레 감쌌어요. 처음보다 따뜻해진 체온이 손끝에 닿았고 희미한 맥박이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긴 싸움의 천막이 끝났다는 사실을 두 사람은 말없이 알고 있었어요. 남은 것은 회복과 회복을 방해할 손길에 대한 대비였습니다. 이제 마침표 대신 쉼표를 찍을 시간이에요. 집의 공기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며칠 뒤 아침 햇빛이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회장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천천히 열렸어요.
처음엔 천장을 바라보다가 한참 만에 고개를 아주 조금 돌렸습니다. 영희가 앞을 막아섰고 노인의 시선이 그 얼굴에 닿았습니다. 노인의 입술이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로 움직였습니다. 영희야. 순덕은 그 순간 두 손을 모아 가슴께로 올렸습니다. 회복은 느렸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하루에 5걸음, 다음 날엔 6걸음. 휠체어로 마당을 한 바퀴 돌며 햇빛을 쬐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졌어요. 영희는 회사와 병원을 오가며 재검 결과 원본과 증거 사본을 안전하게 정리했습니다. 순덕은 식단과 약 시간을 칼같이 지켰습니다. 평온이 찾아오자 빈자리 하나가 선명해졌습니다. 시력을 잃은 아들 민준의 사연이 다시 식탁 위로 올라왔고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오래 준비해 온 결심을 꺼냈습니다. 회장은 낮게 말했습니다. 혹시 기증자를 찾지 못하면 내 눈을 쓰거라. 그 결심은 따뜻하고 무거웠습니다. 어느 조용한 새벽 회장은 평화롭게 숨을 놓았습니다. 영희는 노인의 손을 품에 안고 오래 울었고 순덕은 물을 올려 따뜻한 시간 한 잔을 더 끓였습니다. 절차는 신속했고 수술은 완벽했습니다. 며칠 뒤 붕대를 푸는 날 민준의 눈동자가 빛을 붙잡았습니다. 영희는 아들의 두 볼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괜찮아. 저녁의 식탁은 다시 세 사람의 자리로 복원되었고 자리 끝에 순덕은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닌 가족으로 앉았습니다. 계절이 한번 넘어가자 민주는 연단에서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받은 사랑을 멀리까지 비추겠습니다. 잃은 시간을 탓하기보다 남은 시간을 키우겠습니다. 그날 오후 언덕 위 묘소에 국화 새송이가 놓였습니다. 바람이 풀잎을 넘었고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순덕은 속으로만 인사했습니다. 늦지 않게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끝내 사람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택의 샹들리에는 여전히 빛났고 천장의 까만 점들도 제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눈과 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지키는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한 이 집의 중심은 따뜻하게 유지될 거였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순덕은 조용히 마음속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기적 같은 재회나 다시는 잡을 수 없을 거라 믿었던 희망이 찾아온 순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우리 서로를 응원해 주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으셨죠?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처럼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 함께 용기를 내어 보아요. 인생은 남을 위해서만 살기엔 너무 짧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예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고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